안녕하세요. 중국 사사이의 3주차 삼국지연의 고사성어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번 수업 시간에 공부하면서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이번 수업 시간에 배우는 삼국지연의 고사성어 중에서 이미 알고 있던 것들은 무엇이었는지 생각해 봅시다. 이번에 배우는 삼국지연의 고사성어 이외에 다른 고사성어가 있는지 생각해 보고 또 조사해 봅시다. 첫 번째로 배울 고사성어는 이호경식입니다. 두이, 호랑이호, 겨룰경, 밥식. 직역하면 두 마리 호랑이가 먹이를 놓고 다투다 뜻이네요. 이 고사성어는 강한 자가 서로 싸우게 만들어서 세력을 약화시킨다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조조는 한원제를 허도로 모신 후에 황제의 권력을 자기 것이냐 휘두르죠. 순욱과 조조는 유비와 여포를 서로 싸우게 만들어서 세력을 약화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호경식 계책을 제안했죠. 조조는 유비를 서주목에 임명하는 정식 찍서를 보내고 그와 함께 밀서를 보내서 여포를 처치하라고 합니다. 여포가 유비를 축하하러 오지만 유비는 여포에게 이런 밀서가 있어 하고 보여줍니다. 여포가 깜짝 놀라죠. 하지만 유비는 맹세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맹세했습니다. 유비는 이 밀서를 통해서 조조가 유비와 여포가 합심하지 못하게 하려는 계략이었던 것을 간파한 것이죠. 유비의 놀라운 식견이 돋보이는 장면입니다. 이번에 살펴볼 고사성어는 구호탈랑입니다. 몰구, 호랑이호, 삼킬탄, 이리랑. 직역하면 호랑이를 몰아서 이리를 잡아먹게 한다는 뜻이군요. 강한 자가 다른 강한 자를 견제하고 서로 싸우게 만들어 세력을 약화시킨다는 뜻입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 역시 조조와 그의 참모인 순욱으로부터 나오죠. 조조는 유비와 원수를 경계해서 유비에게 원수를 토벌하라는 황제의 조서를 보냅니다. 유비는 이것이 계략임을 알았지만 황제의 조서를 받았으니 어쩔 수 없이 명령에 따르게 되지요. 유비는 원수를 토벌하기 위해 서주를 떠나면서 장비에게 서주성을 맡깁니다. 그리고 술을 마시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죠. 하지만 장비는 워낙 술을 좋아했던지라 혼자 마시는 것도 아니고 여러 관리들을 모아서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들에게 강권하면서 술을 마셨습니다. 그 중에 조표란 사람은 술을 못 마시는데 장비가 하도 강권하니 자신이 여포의 장인이니 좀 봐달라 라고까지 얘기했죠. 장비는 더 화가 나서 조표를 마구 때렸습니다. 그 밤에 조표가 편지를 보내서 여포가 서주성으로 쳐들어오죠. 술이 취한 장비는 어쩔 수 없이 싸움도 한번 못 해보고 서주성을 떠나 유비를 향해 달려갑니다. 다음 살펴볼 고사성어는 단기전리입니다. 단기전리, 호탄, 말탈기, 일천천, 마을리. 지역하면 홀로 한 마리 말을 타고 천리를 달려가다는 뜻이네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강독자료에서 읽었던 관우와 조조의 이야기이죠. 유비의 군대가 조조와 전투에서 패한 후에 유비, 관우, 장비는 뿔뿔이 흩어졌는데 그 중에 관우는 조조군에게 사로잡혔죠. 조조는 관우를 극진하게 대접하고 관우를 꼭 자기 사람으로 만들려고 잔치를 베풀고 금은보와 미인, 선물을 많이 주었습니다. 관우의 긴 수염이 빠지지 않도록 비단 수염 주머니도 내리는 세심함을 보였죠. 특히 조소는 관우에게 적토마를 선물했는데 이때 가장 감사하죠. 그 이유는 유비에게 금방 달려갈 수 있다는
이유였지만 말입니다. 마침 유비는 원소의 밑에 있었습니다. 관우가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떠날 준비를 합니다. 조조는 관우를 만나게 되면 작별 인사를 드릴까 싶어서 계속 피해 다녔죠. 관우는 편지를 남기고 결국 조조를 떠나 유비에게로 달려갑니다. 의리의 화신이었죠. 다음에 같이 살펴볼 고사성어는 간뇌도지입니다. 간간, 골뇌, 칠할도, 땅지. 지역하면 간과 뇌수를 땅에 쏟아낸다는 뜻이겠네요. 이것은 간과 뇌수가 땅에 쏟아질 만큼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나라를 위하고 충성을 바친다는 뜻입니다. 이 이야기는 유비와 그의 장수인 조자룡에 관련된 것입니다. 유비의 어린 아들인 아두가 전쟁통에 격전지에서 떨어지는 상황이 일어났죠. 조자룡은 유비의 아두를 구하기 위해서 단신으로 적군을 해치고 들어가서 아두를 들쳐업고 싸움을 하면서 겨우 빠져나옵니다. 사지에서 아두를 구해온 조자룡을 본 유비는 눈앞에서 자신의 귀한 아들 아두를 땅바닥에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이 아이 하나 때문에 명장을 잃을 뻔했다 라고 탄식하죠. 조자룡은 이에 감복하여 더욱 충성을 맹세했다고 합니다. 유비가 자신의 아들보다도 부하 장수의 안무를 더 중시한 모습은 유비가 인재를 대하는 태도를 볼 수 있는 것 같군요. 다음으로 수어지교 살펴보지요. 물수, 물고기어, 어조사지, 사윌교. 직역하면 물고기와 물의 만남, 물고기가 물을 만나다 또는 그와 같은 사귐, 즉 아주 가까워서 떨어질 수 없는 사이다는 뜻이죠. 수어지교는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야기는 바로 유비와 제갈공명의 사이를 나타내는 그 사귐을 나타내는 고사성어입니다. 유비 휘하에 많은 인재가 있었죠. 관우와 장비 같은 불세출의 장수가 있었지만 지략가가 없었습니다. 유비는 삼고초려 끝에 제갈량을 군사로 맞이하죠. 유비는 제갈량을 절대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관우와 장비는 이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질투도 합니다. 그러자 유비는 내가 공명을 얻은 것은 물고기가 물을 만난 것과 같다. 큰 도움을 줄 사람이니 불만을 품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타일렀다고 하죠. 수어지교. 유비가 얼마나 제갈량을 귀한 인재로 취급하고 대우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살펴볼 고사성어는 비육지탄입니다. 넓적다리 비, 고기육, 어조사지, 탄식할 탄, 직역하면 넓적다리에 살이 오른 것을 한탄한다는 뜻이네요. 넓적다리에 살이 오를 만큼 편안하게 보내는 허송세월을 안타까워한다는 뜻이겠습니다. 이건 역시 유비의 이야기입니다. 조조는 허도를 중심으로 자신의 세력을 확장시키고 있었지만 유비는 아직까지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유비는 형주의 유표에게 의탁해서 신야에 있는 작은 성을 얻어서 지키고 있었죠. 어느 날 유표가 술자리를 마련해서 유비를 부릅니다. 즐겁게 놀다가 잠시 화장실에 간 유비는 돌아왔는데 문득 얼굴에 눈물 자국이 있었습니다. 유표가 그 이유를 묻자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넓적다리에 살이 많이 쪘네요. 말을 타고 전장을 누비지 않은 지가 오래됐지요. 아무런 공도 쌓지 못하고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으니 서러운 마음이 들어 눈물이 납니다. 유비는 큰 꿈을 품고 있었지만 이렇게 작은 총구석에서 보내는 시간이 아깝고 그 세월이 너무 서러워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유비의 큰 도량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군요. 그 다음 같이 볼 한자어는 백미입니다. 잘 아는 한자어죠. 흰백, 눈썹미. 직역하면 흰 눈썹이란 뜻이고
여러 가운데 가장 뛰어난 사람 혹은 좋은 물건을 뜻하는 것이죠. 유비에게는 많은 신하들, 많은 인재들이 필요했습니다. 형주에는 마량을 비롯한 5형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 마지인 마량이 가장 뛰어났죠. 마량은 태어날 때부터 눈썹이 하얀색이라서 그를 가리켜 백미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백미는 여러 가운데 가장 뛰어난 사람, 훌륭한 물건을 뜻하는 별칭이 되었지요.